여러분, 다들 주식 투자 하시나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죠? 제 주위만 봐도 작년에 주식 계좌에 크게 상처를 입고 나 이제 주식 안 해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다시 주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새해 들어서 주식거래 계좌 수와 계좌 잔고가 모두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정말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고액 자산가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가 맨몸으로 맞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온 사람이 아닐수록 더욱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용어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정말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주식 투자의 A부터 Z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말 주식 투자 왕초보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 계좌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ETF 이런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엄청 많은데 그럼 어떤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건 증권사 규모, 그리고 주식거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증권사 규모는 아무래도 큰 게 편리하긴 합니다. 전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이나 투자자 교육, 상품 라인업 등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거래 수수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이 거래 수수료 차이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증권사에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중에서 개인 투자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의 계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좌 개설에 앞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키움증권 계좌 개설이라고 검색하시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앱에서 하라는 대로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까지 마치면 무사히 계좌가 개설되는데요.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사려면 거래 플랫폼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거래 프로그램은 HTS, 휴대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MTS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거의 모바일 MTS를 많이 쓰는데 저도 MTS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MTS 이름은 영웅문이라서 이 영웅문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MTS를 처음 깔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투자 성향 등 기초 정보를 파악하려는 목적인데요. 편하게 있는 그대로 쭉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 일단 주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방금 개설한 증권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권 계좌로 넣어놓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서 기다리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보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국내 주식 현재가로 들어가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호가창인데요. 이 호가라는 건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 한 주를 얼마에 살게요, 혹은 얼마에 팔게요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100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돼 있죠. 그럼 이제 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매수 주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또 매수 주문에 들어가면 방식이 복잡하게 나뉩니다. 일단 보통가, 즉 지정가 주문이 있고요.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등이 쭉 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보이는 시간 외 거래 이런 거는 정규 장 이외의 거래를 의미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먼저 이 5가지 주문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보통가 주문입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보통가 외에 다른 주문 방식은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보통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현재 주식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보다 낮거나 내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높으면 그 가격에 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의 매수를 올리면 10만 원 이하의 매도 주문과 체결되고 10만 원의 매도를 올리면 10만 원 이상의 매수 주문이 체결됩니다. 다음으로 시장가 주문은 내가 일단 이 주식을 빨리 사고 싶다 혹은 빨리 팔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 그대로 사거나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가 주문보다 먼저 체결됩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와 시장가 주문이 합쳐진 거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보통 큰 일이 없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여는데요. 이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뭐냐면 내가 장 마감 10분 전까지 지정가 주문을 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바람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3시 20분부터는 시장가 주문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주문이 체결됐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날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종목을 사고 팔 때 상대방이 내놓은 주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내가 살 때는 최저가로, 팔 때는 최고가로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장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자 주문이 나와 있는 게 10주에 60만 원이라면 내가 최유리 지정가로 20주 사자 주문을 내는 즉시 60만 원에 10주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주는 어떡하냐? 이건 나중에 다시 나에게 유리한 매도 주문이 나올 때 차례로 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선 지정가는 최유리 지정가랑 반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가장 높은 호가로 연결시키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가장 낮은 호가에 주문시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할 때는 가장 비싼 가격에, 매도할 때는 가장 싼 가격에 파는 거죠. 주식 물량을 빨리 매수해야 한다, 혹은 빨리 매도해야 한다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좌를 실제로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